상월결사 인도순례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외호 대중들이 동참해 한국 불교의 역량을 보여준 걸로 평가됩니다. BBS 불교방송 인도순례단 등 외호 대중들의 활약을 되짚어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주지의 본사 총무국장을 지낸 현덕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현덕 스님은 자비나눔과 승려복지기금 5천만 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습니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을 맞아 4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정진이 조계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폐막됩니다. 박람회의 주요 볼거리들을 소개합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승단의 역사를 되찾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묻혀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비구니 승단의 활동을 발굴하고 나선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7대 회장 현중 스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대중이 외호를 자처하며 결사에 동참했고, 이런 자발적 참여 모습은 한국 불교의 역량을 보여주며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웃 종교인과 3대 가족이 함께한 BBS 불교방송의 인도순례단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108명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을 제외한 외호 대중 수는 1000명이 넘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 꾸린 BBS 성지순례팀 인원만 251명. 성지순례 행사를 주관한 BBS 대외협력국이 분석한 참여 연령대를 보면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합니다. 60대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67명, 70대가 4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년층인 30, 40대에서 30명이 참여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종교가 다르신 분도 친구 따라서 기독교인이 3분씩이나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함께 108배도 하고 천수경도 하고 서가모니불 정근도 하시고 가족이 함께 3대가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딸 그리고 손주들인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해서 가족이 3대가 와서 상월결사 인도순례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과 대구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다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전체 251명 가운데 146명, 58%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불교 화두로 떠오른 수도권과 중년 포교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상월결사처럼 인도 성지순례를 잘 다녀오는 해양법회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흥의 역사, 그게 바로 그 먼 훗날에 또 그 어떤 증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발짝 한 발자국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서울 마포와 강원 평창에서 사찰 음식 전문점 스미타를 운영하며 대중에게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는 자용스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공양주를 자원하며 순례 전 일정을 함께하려 했지만 처음에 비구니 스님들은 안전 문제로 동참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참여를 못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BBS 1차 순례단 지도법사로서 한국 불교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출가 40여 년 삶의 큰 행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번에 자성근 스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가 진짜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하지 않으면 이제 불교 신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셨고, 인도 만행결사 순례는 코로나19로 급속히 바뀌어가는 우리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걸으면서 수행하는 행선을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행선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걷기 명상 등을 통해 힐링과 전법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찰들이 다 여기 만들어서 이리 오시오라고 하는 것이지만 전법은 내가 나가서 중생들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네. 만나는 걷지 않으면 만날 수 있겠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적인 부분을 더 부각해야 되고 더 간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 순례는 부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미래를 여는 순례길로 한국 불교가 새롭게 개척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주지의 본사 총무국장을 지낸 현덕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통도사는 불보종찰이자 총림이고 종정 스님뿐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함께 수행하는 사찰이라며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과 화합하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현덕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를 잘 새기고 대중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산중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덕 스님은 자비나눔과 승려복지기금 5천만 원을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습니다. 올해가 한반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하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된 채로 대결과 적대 관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정진이 조계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조계사 경내를 가득 메웁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요의 악수로 역사의 깊은 골을 메우고 상생의 나무로 한반도의 푸른 숲을 가꾸고 분단의 철책위로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온누리 수성한 공간마다 통일 도량을 함께 세우며 평화의 공존으로 나아갈 희망의 연꽃을 피우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한 손에 평화의 연등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걸음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남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사회노동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불교도 평화기원 정진. 평화를 기원하는 연등 행렬을 펼치면서 평화 통일을 위한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연등 행렬은 조계사를 출발해 종강역 사거리와 평화로 안국 사거리를 거쳐 다시 조계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로 인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정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처님 말씀 따라 우리 불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한 때입니다. 남북이 지난 1953년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올해로 벌써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된 채 대결과 적대를 거듭하고 있고 한반도 전쟁 위기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바라는 이는 없고 민족들의 평화와 자주, 국방, 자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민족의 평화와 전쟁 방지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대결 구도는 접고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하며 주변국들을 설득해 전쟁이 아닌 평화 체제로 가야 합니다. 평화기원 정진은 오는 4월 12일과 27일, 5월 10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며 6월에는 임진각에서 평화기원 대법회가 개최됩니다. 불교계의 평화통일 정진은 분단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되고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원력을 심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폐막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전경윤 기자가 박람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2023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현장을 찾은 시민과 불자들은 다양한 문화상품들을 둘러보고 명상과 수행 프로그램들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시민들은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불교 용품들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책도 저도 이제 불교 책을 냈던 작가인데 이제 불교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지금 BBS 라디오 무명을 밝히고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뜻하지 않게 청취자분들도 만나서 얼굴은 처음 보지만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사람 만난 것처럼 즐겁게 인사 나누고 이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사찰 등의 우수한 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전통문화 우수상품 공모전의 역대 수상 작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대상작인 영천 참선 목탁의 천년의 소리는 옛 전통 목탁과 모고를 접목해 현대적인 목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사찰의 문화상품을 소개하는 사찰 문화상품 108 브랜딩 기념전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교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붓다 아트 페어 등의 코너도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많은 시민과 불자들은 명상 체험을 통해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갖고 국내외 사찰 음식과 명품차를 맛볼 수 있는 코너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의원에서 임상에서 검증된 제품들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스님들께 공급해 드리고자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님들, 불자들 많이 애용하셔가지고 건강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각 종당과 사찰에서 나온 스님들은 관람객들의 체험 활동을 직접 도우며 불교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불교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불교 문화를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 전달받은 불자들이 또 불교를 새롭게 알고 더 가슴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그 흐뭇한 모습이 너무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박람회장 3관에 마련된 BBS 불교방송 부스에서는 후원 조직 망공회를 안내하고 캐릭터, 보리 굿즈 상품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걸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막을 내립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본말사 대중이 코로나19로 3년여 만에 대면 방식으로 한자리에 모여 합동 생전 예수제를 회향하는 법석을 가졌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는 서산 간어람 일원에서 개묘년 윤달을 맞아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본말사 합동 생전 예수제 회향과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망공스님의 법을 실천하는 공부가 되고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공덕이 됩니다. 수덕사 생전 예수제와 함께 먼저 떠난 부모와 태중 영가, 법계의 애혼들을 천도하는 시간이 마련됐고 수륙대제와 물고기 방생도 진행됐습니다. 부산 최초의 사찰인 마하사가 관할구청으로부터 경내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찰 양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마하사는 최근 부산 연제구청으로부터 경내 무허가 건축물 9개 동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 사찰에서 일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개별 사용 승인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사찰 경내 무허가 건축물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 조계종단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하사가 이 무허가로 있으면서 11동의 건물이 무허가로 있으면서 법당하고 산신각은 허가가 났고 나머지 9동은 이제 무허가로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축도 안 되고 개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지원 사업도 좀 힘들어졌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번에 이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그런 것이 일소에 해소되는 그런 뜻깊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승단의 역사를 되찾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묻혀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비구니 승단의 활약을 발굴하고 조명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나선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7대 회장 현중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태고종 한국불교 태고종의 전국 비구니회 제7대 회장 현중 스님을 모셨습니다. 7대 회장에 이미 취임하셨죠? 네. 취임하셨고 6대 회장도 하셨고 네. 연임이신데 네. 어떻게 연임하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단체로서는 이제 제가 볼 때 단체로 우리가 단체가 있구나 이런 인식은 이제 좀 시켜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실 강화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6대 7대 이렇게 얘기 말씀하셨는데 원래 11대 12대거든요. 저희가. 예, 그런데 6대 7대 지금 이렇게 알고들 계시고 그렇게 또 홍보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첫째로 저희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역사는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재임을 시작했습니다. 예, 신문을 갖고 나오셨네요. 네. 스크랩을 해오셨는데 스크랩이 되어 있는 게 저한테 있어서 여기에 보면 연화 비구니회라고 연화 비구니회라고 여기 보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 요거 보면 연화 비구니회 정기총회 뭐 이런 게 지금 개최되어 있다는 게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1900 몇 년도예요? 그 위에 좀 보세요. 불기 2535년 네. 이라고 돼 있습니다. 1월 며칠자예요? 1월 15일자. 네. 그렇게 역사가 다 이렇게 신문에 89년이네요. 네, 89년도예요. 89년도 신문을 제가 여기 또 뒤에 한번 보세요. 거기 90년도 게 또 있을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비구니 강원도 설립했다라는 게 보독사에 나와 있고 보독사. 네. 그게 11월자예요. 이거는요. 11월이고 맨 앞에 보면 1월자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구니 협은 13인의 전형 의원을 선출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신문에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그 비구니회, 연화 비구니회로서 활동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8년부터 98년까지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98년도에 무슨 연유 때문인지 하여간 이게 중지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대예요, 제가요. 12대니까. 근데 이게 우리 비구니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역사를 우리 거야, 나 12대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역사를 이렇게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시 이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해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고종 비구니회의 승단의 역사를 되찾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반드시 되찾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역대 그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님의 활약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국선열 위령제를 매년 하고 계시죠? 매년은 아니고 2019년에 제가 비구니 회장이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또 코로나 시대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모이질 못해서 2022년도에 2회를 했죠. 2회를 작년에 2회를 했는데 서대문에서 하셨나요? 네, 서대문 순국선열 추념탑. 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잘 못했던 네. 일들을 좀 다시 재개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군요. 네. 이 순국선열과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에 관한 것은 제가 범은 범패를 전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서
봉원사라는 곳에서 배우면서 그 뒷산이 서대문 형무소다 보니 그 역사를 알게 됐고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편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단체들이 해주시지만 우리가 누나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 뭐 동생 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어떤 모성애로 해주면은 더 그분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역사상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더라고요, 스님. 네. 역사상 태고종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교구장입니까, 스님? 네. 경기 동부 종무원장이신데 네. 그 아동 보호기관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네. 거기서? 어린이 중에서도 학대받고 억압받고 또 폭력당하고 요즘은 또 살해도 많이 당하고 이러는 시점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자살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다 성인이 된 후에는 이미 트라우마가 생겨서 치유가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 어린 시절부터 그 자라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 동부교구에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단체로서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겠다는 거지 뭐 아동을 데려다가 보호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생각을 바꿔줘야겠다. 스님은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교계 최초의 비구니 언론인 한국불교신문 기자를 하셨죠? 네. 간부도 하시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촬영도 그리고 또 미술 그림도 그리시고 노래도 하시고 사진을 또 사진 작가시잖아요. 네. 다 자격증이 있는 거죠, 전부. 그럼요. 불교 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이고 예. 한국에는 그 사진작가 협회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게 뭐 이렇게 공모전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한 5, 60점 점수가 있어요. 공모전 한 번 나가서 입선 한 번 하면 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정회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인가요? 어디 네. 수상도 하시지 않았어요? 특선했죠. 특선을 하셨어요? 네. 야, 그러니까 이거 수행과 전법의 철학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편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일관된 기조는 있죠, 그래도. 하여간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것을 이렇게 대해봐야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어느 분야에서 전법을 하든 전법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보면서 그냥 진짜 저를 보면서 그냥 불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철학은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믿어라,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현중 스님을 보면 불교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 저 스님이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거니까. 예, 지금까지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이시죠. 현중 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